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집이 여전히 깔끔해요. 네. 그죠? 우리 한번 그 독자분들한테 그 작가님 소개를 직접 한번 좀 네네네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일 1정리와 다르게 살기 위해 버렸습니다. 두 권의 책을 쓴 심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네이버 정리 카페, 1일 1정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리를 습관화하고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일 1정리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 만나면 질문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책에서 보니까 여행과 정리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고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사례나 경험 중에서 그런 거를 직접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글을 써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0일 정리를 마치시고 나서 그분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후기를 써주셨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우울감에 젖어서 계속 누워만 계시고 이런 상태로 지내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희 카페로 오셔서 정리를 하셨는데, 예, 그 어머님과의 그런 인연이 있는 물건들을 용기를 내셔서 비워내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나니 의외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플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개운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기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물건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양 이상이 넘어가면 어떤 걸 남겨야 될지를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영향이 됐네요.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은 세세한 정리 팁을 주는 것보다는 정리 가이드를 준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책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희 회원님들은 그 스스로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매주 매일 미션을 드리는데 싱크대 상부장을 정리하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문을 열으시고 막막해지시는 거죠. 닫는 거죠. 네, 다시 닫아버리시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 수납법 그 팁들을 담긴 그 책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많지만 자기의 또 상황과는 또 다르니까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동부터 그러니까 차례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보셨을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행동 순서까지 알려주시나 하실 텐데 일단 막막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동아줄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을 여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릇 다 꺼내세요. 네, 이제 맞아요. 안 쓰는 거, 쓸 거 구분해서 맞아요.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계별로 집중을 하셔서 그걸 또 따라 하시면은 이제 진척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얘는 정리 가이드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제가 정리 책들을 다 보면서 아쉬웠던 건 누구나 그냥 요즘은 따라하기 쉬운 정리 팁들을 사실 우리 옷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이제 저는 이거를 정리 가이드북이라고 한번 네.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같이 트레이너가 돼서 함께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 트레이닝이 가능한 정리 가이드북.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제가 모르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되게 신조어인가라고 생각도 했는데 뭔가 의미가 있겠죠? K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점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는 그 스키점프, 독일의 그 스키점프 용어래요. 그래서 그 K점이 임계점이라는 뜻인데 그 스키점프에서도 그 임계점을 넘으면 넘은 만큼 점수를 그렇게 획득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움에도 K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울 때 자신이
좀 비우기 어려웠던 그런 물건, 추억의 음. 물건이라든지 뭐 기념품 같은 물건들이겠죠. 음. 그리고 을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졸업 앨범 같은 것들. 그렇죠. 비울 생각 못하고 잘 그쵸.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비워라고 을에 생각해서 보진 않고 갖고만 있는 그런 물건들이 바로 K점에 해당되는데 그걸 한번 넘을 수 있게 제가 독려를 해드리기 위해 아예 이런 메뉴를 만들었어요. 아. 그 한 점만 넘으면 네. 이제 비울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써먹어야 되겠어요. 고객님한테 상담할 때 네. K점을 넘으세요. 네. 네, 그 말을 좋아요. 이제 써보겠어요. 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정리하는 글쓰기 일기를 맡으셨던데 특별히 이게 정리를 하는데 글쓰기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작가님이셔서 네. 그런 건지 네.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 글쓰기에는 원래 관심이 많았고요. 네. 근데 정리랑 이 글쓰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 이유는 카페 그 정의님들의 글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이 비움을 하시면서 그 자기 성찰이나 그 자기 내면 속에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꺼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네, 그냥 이렇게 나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그 비움 후기는 뭐 물건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리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물건을 비워내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비우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그런 리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었고 글을 쓰고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비움과 글쓰기와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함께 그런 작업들을 그 정의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리는 스토리다. 그냥 단순히 단편 정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집의 흐름을 가주면서 네, 정리를 맞아요. 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정리지 그냥 정돈을 위한 정리, 보여주기 위한 정리를 하지 말자가 항상 저희의 이제 그런 목표이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과정을 글로 남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내가 알게 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사실은 정리하는 또 저와의는 또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리의 스토리를 본다면 작가님은 그걸 직접 또 글로 써서 내가 발전할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것 같고 또 K점이라는 거 진짜로 조금 제가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참 좋은 시간 가졌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책 우리 네. 또 다른 책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고 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손 흔들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